상철은 옥순과 잘 되고 싶어하는 마음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데이트 내내 옥순의 마음에 대해서 궁금해하죠. 광수 이야기를 한다거나 현실 이야기,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떨렸는지까지도 말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거는요, 상철이 말하면 말할수록 옥순은 더 설레고 편해하는 것이 아니라 점점 지쳐 보였다는 것입니다. 왜 좋아하는 사람에게 다가가라는 말이 숨막히게 하는 걸까요? 오늘은 왜 상철의 호감이 상대에게 설렘이 아니라 부담으로 전달되는지 두 사람의 데이트 장면을 중심으로 오화 후반부를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상철의 차에 옥수님이 타게 되고요. 자, 옆에서 옥수님은 허니야 허니 텐션 올려 라고 대놓고 말할 정도로 약간은 옥순이 원하는 바에 상철이 잘 맞춰지지 못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상철은 계속해서 광수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일어나서 뭐 달링 부르는데 옆에 계셨나니. 자, 그 말 딱 듣고요, 순간적으로 옥순이 눈이 싹 옆으로 돌아가시더라고요. 옥순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걸 왜 너가 신경을 써?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너는 너야 라고 말이죠. 그래서 옥수님이 이제 광수님이 잠깐 불러서 그랬다라고 말씀하시긴 하세요. 근데 이 대화의 첫 시작을 광수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상철님은 많이 떨렸다 하시는데 오히려 그 떨림에 대해서 나를 좋아하구나가 아니라 왜 이렇게 부담스러워라고 느끼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이게 악순환이 좀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닐까. 내가 옥순의 마음을 온전히 얻을 수 없을지도 모른다. 그런 상황에서 계속 광수가 눈에 밟혀 질투심을 표현해. 옥순은 더더욱 좀 상철이랑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플러스 그런 모습을 보면서 불안해하고 현실적인 문제들이 또 생각이 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옥순과 해야 되는데 라고 또 이제 퍼붓고, 왜 상철은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왜 혼자서 생각을 하는 거야, 뭔가 이상하다? 라고 느끼고 또 그 모습을 보면서 상철은 더더욱 조급해하고 불안해하고 계속 이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 상철님이 이제 제가 살게요 라고 지레짐작으로 얘기하고 있고, 오히려 옥순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갑자기 내가 아직 먹지도 않았는데 살게요는 뭐야 라고 하면서 의아해하고 있고, 어떤 방식으로 하더라도 대먹임을 하죠. 옥수는 상철의 행동들을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고, 그걸 되돌리면 되돌리려고 할수록 그 모습이 오히려 옥순에게 실망이 되는 악순환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증폭이 되고 있는 거죠. 상철은 이제 자기 안에 있는 불안을 옥순에게 받아줘, 자기 안에 있는 그 불안을 달래기 위해서 옥순에게 쏟아넣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상철은 이 불안에 대해서 가장 명확하게 이름을 붙일 수 있는 하나의 이름은 광수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 모든 것들은 지금 옥순 마음속에, 그래서 상철은 집요하게 광수에 대해서 묻습니다. 이런 모습들은 옥순에게 뭔가 숨막힐 수 있다는 느낌을 받을 것 같아요. 솔로나라에서 다른 사람을 알아볼 수도 있는 것 아닌가? 행동 하나, 사소한 단서 하나 거기에 대해서 다 이제 설명해라, 왜 그랬냐로 한다면 상철의 그런 의도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옥순의 눈에는 그렇게 비칠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광수님이랑 대화했다면서 무슨 말 했을까? 어떤 행동을 할까? 어떤 마음일까? 왜 이 사람은 내 마음 안에 있는 것까지 들여다보려고 하는 걸까? 반대로 내가 상철에게 똑같이 행동을 해서 너 왜 저번에 영숙이랑 대화했어? 너 왜 첫인상을 영자했어? 라고 한다면 부담을 느끼지 않을까요? 상철은 나름대로 잘해보려고 그랬던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모습이 정말 옥순에게도 진심으로 다가오는 방법인지 생각이 들기도 했고요. 현재 상철은 옥순에게 줄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줄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상대방을 편안하게 하고, 상대방이 나를 좋아해도 될 만큼 내가 빈 공간, 여백게 들어 쉴 수 있는 공간이 상대적으로 좀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옥순과 상철의 대화 내용을 계속해서 보게 된다면 뭔가 조금 결이 안 맞는 듯한 느낌을 좀 받긴 합니다. 그래서 옥순이 말합니다. 너무 딥해지지 말자. 그래서 옥순이 계속 대화를 하다가 화를 역정을 내시죠. 그래서 나람인가 봐, 가르쳐야 하잖아 라고 말이죠. 현실 토크를 하기 전에 일단은 마음이 가야 할 거 아니야. 이 말 듣고 마음이 시원해지더라고요. 토끼와 여우가 대화를 하고 있는데 토끼는 어떻게 되면 분위기를 편안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하는 노력들이 오히려 여우로 하여금 더 긴장을 하게 만드는 것처럼, 상철의 이러한 노력이 오히려 옥순에게는 뭐지 이게? 느낌을 풍기게 해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 사실 왜 상철이 옥순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지 잘 모르겠어요. 물론 외적인 것도 적지 않겠죠. 외모로 따지면 상철이 맨 처음 선택했던 영자님도 그렇고 다들 한 외모 하지 않습니까? 꼭 상철님이 옥순이어야 될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상철님이 옥순이가 대화를 하게 된 그 계기가 이화 때의 모습을 이제 돌이켜보면, 이제 나랑 비슷한 사람을 만나고 싶다라고 하면서 상철님이 먼저 옥순님에게 대화를 신청을 했죠. 상철님은 뭐 감정이 당기면 특별해지는 꽃도 있다, 약간 비유적으로 말씀하셨는데, 그냥 옥순은 되게 가볍게 저 등산 좋아해요, 꽃도 좋아하고. 물론 옥순님은 그 당시에는 더 얘기해보고 싶은 후배에 올랐다가까지만 표현하시지 그 이상의 뭔가를 말씀하진 않으셨거든요. 이렇게까지 뭔가 확 빠져들 만한 일이 없던? 아니면 상철 스스로가 그렇게 나는 옥순을 좋아한다고 스스로에게 설득을 해온 건가? 좀 헷갈리는 지점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후에 다시 상철은요, 계속 이야기가 반복이 돼요. 돌아요. 계속 같은 말들이 마치 그 본인이 원해서 이야기한다기보다는
자기 안에는 그 생각들이 끌려다니는 것처럼 오늘 낮에 광수와 있었던 일을 또 언급을 하는 거죠. 그래서 광수가 대답을 피했다고 오해하고 있다고 제작진들은 보고 있고, 그러면 광수한테 그냥 한 번 더 물어보면 될 거 아닌가요? 아까 광수님 제가 여쭤보셨는데 제가 한 번 더 대답을 해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하면 깔끔하게 끝날 일인데 그게 조금 의아해요. 자, 그런데 이러한 이야기들을 옥수는 듣고 싶을까요? 첫 번째로. 그리고 두 번째로, 내가 좋아하고 있는 나름대로 호감 있는 사람인 광수를 이렇게 욕하는 게 맞을까라는 생각도 같이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점점 옥순의 표정이 안 좋아집니다. 그리고 동시에 저는 그런 생각을 한 거죠. 어쩌면 지금 상철은 질투하는 마음도 있지만 더 근원적인 마음속에서는 광수가 나를 더 질투하기 때문에 나를 붙잡고 있다고 지금 거꾸로 이해하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면 상철이 굳이 옥순에게 이런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 후에 상철님은 이제 인터뷰를 하시면서 남자답게 직접 쟁취하지 왜 자꾸 나한테 그러는 거냐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근데 사실 이제 방송 전반적인 내용을 놓고 봤을 때는 옥순도 힘들어했고 계속 상철이 대화할 시간을 안 줄 만큼 좀 계속 붙잡고 있었던 모습을 더 많이 봤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상철과 옥순이가 이제 돌아갈 때도 옥순이는 계속해서 이제 입술을 깨문다거나 그런 카주라는 그 악기를 썩 그렇게 듣고 싶어하지 않는, 그래서 끝났어? 허니 끝났어? 라고 한다거나, 그래서 인터뷰상에서도 옥순님은 아우 힘들었다, 듣기 쉽지 않았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이전에는 상철님과 옥순님이 서로 이제 데이트 장소를 정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자, 이때부터 옥순님은 계속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상철님은 뭐 나는 떨려요, 놀았다 하고 있는데 상철이 미쳐버리겠던데 라고 하는 말을 듣고 우리 현숙이 헐 한다거나, 가장 좋아하는 사람과 지금 같이 데이트를 하는데 왜 좋아하는 사람을 자꾸 진을 빠지게 하는 건지, 상철님도 나름의 이유가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다만 숙소에 와서요 조금 의아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광수가 보고 있는 앞에서 서로 팔짱을 낍니다. 이게 뭐죠? 왜 보는 앞에서 굳이 이러는 걸까? 물론 이제 금방 풀긴 하는데 광순 입장에서는 할 말이 없어지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일부러 역설적으로요. 예, 그렇게 함으로써 상철과 잘된 듯한 뉘앙스를 풍김으로써 자신도 모르게 광수를 자극했던 걸까? 라는 생각을 해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은근슬쩍 주목하고 있는 광수의 모습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굳이? 광수 앞에서 저렇게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동시에 미묘하게 옥순 또한 좀 광수를 의식하는 듯한 장면이 나오기도 하거나, 광수와 같이 데이트를 하고 있는 정희 쪽을 의식하는 장면이 나오기도 하거나 그렇더라고요. 자, 그래서 광수님이 살짝 불러서 대화를 합니다. 너무 질투나게 하는 거 아니야? 라면서 말이죠. 동시에 이제 광수님은 양해를 구해야죠. 이제 대화해도 되냐, 얘기해도 괜찮냐 하는 말에 옥순이 이제 괜찮다고 하는데, 또 재밌는 게 뭐냐면요, 이런 식으로 스킨십을 딱 하고 있는 살짝 옥순의 모습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전체적인 느낌은 광수와 옥순이 더 잘 되는 듯한 느낌을 더 많이 받은 것 같고요. 그러다가 이제 상철님이 부르게 되면서 두 사람이 대화가 정리가 됩니다. 자, 이상 그렇게 해서 저와 함께 상철과 옥순의 데이트 장면을 정리해봤고요. 이번에는 시간을 조금 더 앞으로 되돌려서 사람들이 데이트 상대를 선택하는 장면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랜덤 데이트가 시작이 되죠. 자, 그 소식을 듣고 옥순님은 좋아하고 있는데 과연 그 좋아하는 것처럼 될지 알 수가 없긴 합니다. 정희님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자, 영호님은 정숙님에게 끌리지만 정희님도 궁금하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조금 뒤에 보면 이제 순자님과 맺어지잖아요. 또 순자님이 물어보거든요, 영호님한테. 네, 그때 영호님은 전 매너상 이제 순자님을 외치고 그 다음에 자기 이제 정희랑 얘기를 해보고 싶다고 하는데, 그럼 또 정숙은 어디 간 거죠? 보통은 이제 자기가 가장 호감 있는 사람한테 대화를 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때 영호님께서 정숙을 얘기 안 해서 조금 의아했던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그렇게 해서 영호님은 이제 정희님과 대화를 해보고 싶다고 했고요. 자, 어쨌든 영호님은 그렇게 해서 데이트가 당첨이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영철님과 현수님이 서로 맺어지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는 다가올 후폭풍을 모르고 총총총 거리면서 굉장히 기쁜 얼굴로 들어오고 있는 옥수님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하고 있을 때도 막 노래를 부르고 굉장히 행복한 모습을 보이셨는데, 자, 그럴 때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 우리 영호님이 살짝 왼쪽으로 자세가 치우쳐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좌우좌우라고 하는데, 이 좌우좌우를 통해서 자기 감정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가끔 계세요. 나는 솔로 22기 때 뭔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으면 좌우좌우를 하면서 거절의 표시를 해요. 기분이 좋거나 그러면요, 앞뒤가 나와요. 그래서 약간 좀 거절이다? 그렇게 해서 이제 옥수님을 상대로 하필이면 이제 상철님이 당첨이 되고, 자, 이때 옥수님께서는 이제 경순이가 대화를 하고 싶다. 상철과 광수가 이제 우선순위지만 경수도 더 알아보고 싶다. 실제로도 약간 이제 조금 쉬어야 될 것 같아요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약간 오히려 자기보다 텐션이 더 낮은, 부담을 주지 않는 경수와 함께 데이트를 하면서 쉬려고 했던 것 같은데, 문제는 완전 정반대로 상철이 당첨이 되었죠. 자, 그렇게 해서 영수도 상철에 약간 느꼈나봐요. 순간적으로 눈이 왼쪽으로 돌아가더라고요. 상철 쪽으로 보기도 하는데 상철님과 옥수님이 맺어지게 됩니다.
이걸 보면서 저는 약간 조금 힙겁했던 것 같아요. 헉 하면서 숨이 안 쉬시더라고요. 옥수님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감한 상태이지 않았을까. 자,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혀를 내밀면서 난감해하고 있는 옥수님의 모습도 같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시간 넘게 대화한 직후 랜덤 데이트까지 성사가 되었다 라는 자막과 함께 그렇게 옥수는 이제 상철과 맺어지고 난 후에 퇴장을 하게 되는데요. 조금 제가 의아한 부분이 있다면요. 옥수는 이제 다 하고 들어가면서 순간적으로 살짝 뒤를 보시더라고요. 근데 이쪽은 광수 경수 라인이거든요. 왜냐면 이때 이제 상철은 이제 들어가고 계신 중이고, 그래서 왜 뒤를 쳐다보는 걸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아니면 상철이 들어간 후에 이게 편집돼가지고 안 보이지만 상철을 보는 걸 수도 있고요. 자, 어쨌든 그렇게 해서 옥수님은 이제 자리로 돌아가시게 되고, 나는 사실 다른 사람이 하고 싶었다고 하면서 상당히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아이고야, 동시에 옆에 계신 현수님도 나도 힘들어, 왜 하필 영철이야. 그래서 실제로 여성분들이 이제 상철님이 아예 배제된 거냐라는 물음에 호감도가 약간 떨어진 것 같다, 그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긴 하세요. 호감도가 아예 배제된 건 아니지만 근데 이거 자체가 사실은 한번 떨어진 호감도는 잘 복구하기가 쉽지가 않죠. 정말 특별한 사건이 없다면 말이죠. 과연 상철이 이렇게 낮은 가능성을 뚫고 엎을 트일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영자님 차례인데, 자, 또 재밌는 게 있다면 남자들이 대기할 때 이번에는 영자님 차례에서는요, 이 경수님이 좌우좌우를 하시더라고요. 약간 조금 경수님은 영자님과 좀 안 맞았죠? 실제로 2화 때 그 차를 타고 오면서 실제로도 약간 조금 삐그덕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립톡 저리 치우라고 한다거나 조금 서로 불편하게 느꼈던 것 같고, 이때도 경수님이 좌우좌우를 하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영자님은 이제 영철님을 원하고 영철님도 영자님을 원했는데 하필이면 영수와 영자가 이제 당첨이 되고, 그래서 미리 보기 중 장면 중 하나의 비밀이 풀렸습니다. 최종 선택도 아니었고, 영수는 맞았지만 영자인 걸로 판별이 되었고, 그리고 서로 특별한 어떤 감정을 아직까지 느끼지 않고 영수님이요, 그냥 이제 찍었던 것 같죠. 제작진도 상당히 노련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순자님 차례인데, 재밌는 게 있다면요, 그림상에서 보여진 것처럼 순간적으로 영식님이 왼쪽 눈썹을 쓰거든요.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어떤 대사를 치거나 그럴 때 눈이 커지거나 이 눈썹이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약간 저는 강조 반응이고, 웬만한 강조 반응은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강조할 때, 즉 거짓된 것을 강조할 확률보다는 내 안에 이미 있는 거를 더 크게 세게 말하려고 할 때 눈썹을 들거나 말을 세게 하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이제 순자님 때 영식님 조금 반응을 하는 것 같죠. 근데 순자님은 또 하필 영식이 아닌 경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영식님이 영숙님과 대화를 해보고 싶다고 해서 아마 경수님과 한번 그냥 가볍게 데이트를 해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문제는 순자는 영호와 데이트를 하게 되죠. 이게 랜덤 데이트의 묘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정숙님이 나오게 되는데, 자, 이때 영호님이 이제 또 좀 특이한 반응을 하세요. 좌우좌우를 하시거든요. 이게 사람마다 좀 신체언어가 달라요. 어떤 사람은 좌우좌우로 표현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앞뒤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제 둘 다가 아닐 수도 있어요. 제가 이해하고 있는 영호님은 이때 막 좌우좌우를 하시는 거 봐서는 조금 좌우좌우가 긴장했을 때 나오는 반응인가? 라고 생각을 해봤던 것 같습니다. 신체 언어가 항상 다 맞는 건 아니라서 좀 그렇게 느껴봤던 것 같고요. 반대로 영철이라든가 다른 사람 몇몇 사람들 같은 건 이제 쳐다보지도 않죠. 사실 여기도 광순이도 그냥 아래를 보시는데, 이미 선택을 되었기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고, 그래서 아래를 보고 있는 광수나 삐딱하게 있는 영철, 그냥 가만히 있는 상철 등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숙님은 영호님을 이제 지망을 했지만, 사람이 선하면서 순수한 매력적이다, 전날 밤에 모든 남성들과 다 대화를 해보고 그래도 영호다라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죠. 자, 이제 경수님이 당첨이 되더라고요. 과연 이 조합은 또 어떻게 될지 싸우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또 정수님이 능수능란한 지부장님, 오랜 은행 영업 경력을 바탕으로 잘 넘길 수 있을지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영숙님의 차례가 되고 자동으로 배정이 되죠. 그리고 이 장면에서 조금 재밌는 게 있다면, 조금 영철님이 반응하는 것 같더라고요. 자신은 모르게 자세가 틀어져요. 약간 영숙님에 대해서 미련이 있나 하는 생각을 해봤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미련은 약간 영수님도 있지 않을까? 자신도 모르게 긴장해서 손이 올라가는 듯한 제스처를, 자신도 모르게 긴장해서 손이 올라가는 듯한 제스처를 취하시는 것 같거든요. 실제로도 영수님도 영숙님을 원하긴 하셨죠. 자, 그러면서 인터뷰 때 영숙님은 사실 나는 영수님과도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다. 근데 1차로 영식님, 조금 이제 영숙님의 말이 변하는 것 같죠? 뭔가 조금 뉘앙스가 영식님에 대해서 섬세하려고 노력한다, 근데 섬세하지 않다, 일단 오늘은 영식님이라고 하는 조금씩 이제 조건적인 말이 붙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이는 영식님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영식님도 마찬가지로 내가 더 마음이 가는 사람은 순자이긴 하다, 근데 오늘은 영숙과 데이트를 해보고 싶다고 합니다. 뭔가 조금 미세하게 서로 두 사람의 결이 다르다는 느낌을 받았던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인터뷰 때는 영숙님은 영식님에 대해서 나도 좋았다라고 하는데, 반대로 영식님은 그렇게 썩 적극적으로 받아주지 않는 느낌이기도 하고, 반대로 영수가 또 살짝 말을 세게 하긴 합니다. 영수님이 이거 물어볼까, 제작진의 농간인지. 그리고 동시에 그것이 말이 세긴 하지만요, 그만큼 진심이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말이기도 하죠.
그래서 영숙도 조금은 뭔가 미세하게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나쁘지 않게 보고 있다까지는 방송상의 내용으로 놓고 봤을 때 확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반대로 영식님은 이제 계획대로 잘 되고 있다. 약간 조금 이성적인 느낌을 받았던 것 같고, 보통 이제 사랑에는 짱구를 굴리면 안 된다가 저의 지론이긴 한데, 약간 영식님은 조금 짱구를 굴리는 것 같긴 해요. 자, 반대로 이제 영수님은 7분의 1 곱하기 6분의 1이니까 실제로는 이제 42분의 1이거든요. 근데 제가 듣기로는 이제 49라고 이거 회계사인데 계산이 틀리시면 어쩝니까?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7분의 1 곱하기 7분의 1이라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본인을 빼고 계산을 하셨기 때문에 42분의 1이 맞고, 본인을 포함해서 이제 계산하면 이제 49분의 1인데 약간 착오를 일으키신 것 같죠? 뭐 그럴 수 있습니다. 사랑은 회계가 아니니까요. 그래서 뭔가 영숙님과 영식님은 대화가 어긋난다는 느낌을 좀 많이 받은 것 같아요. 끝까지 이제 고집을 영식님이 큐티나 스위티 별칭 부르기를 안 한다거나 잘 안 한다거나, 그래서 뭔가 조금 안 맞다는 느낌을, 실제로도 영식님은 숙소에서 한숨을 쉰다거나 그러죠. 이게 데이트를 하고 나서도 지금 이 상태면 조금 가면 갈수록 영식님이 영숙님을 정리하는 순서가 되지 않을까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순자와 영철이 이제 데이트를 하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는데요. 되게 죽이 잘 맞아요. 그래서 영호님 분명히 정수님한테 끌린다고 했는데 정수님 어딜 간 거죠? 둘이 주거니 받거니 재밌게 잘 데이트를 하시더라고요. 다만 영호님도 중간에 최고의 32기 돌싱남이 누구냐라는 말에 영식님을 말하는 등 조금 순자님의 기류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순자가 이제 오늘 들어가서 누구랑 더 대화해 볼 생각이냐라는 말에, 그래서 매너상 이제 순자랑 너무 예쁘잖아요, 기럭지 시원하고 하고, 결론은 정희라고 하면서 정희랑 대화를 해보고 더 잘 맞다 싶으면 이제 정숙이랑 비교를 하고, 정희랑 안 맞다 싶으면 다시 정숙에게 갈 것 같죠. 두 사람 데이트가 되게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영철님과 현숙님의 대화 장면인데, 여기는 벌써 이미 약간 재수씨 이야기도 나오기도 하는 등, 동시에 현숙도 영자 눈치 보인다 라고 하는 등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이미 찐친이 되기로 결정을 한 것 같죠. 오히려 영철은 이제 경수의 마음을 모르시나 보다 라고 하는 등 더 도와주려고 해요. 경수님은 현숙님 한 명이다, 정말 한 명인지 조금 생각을 해봐야겠죠. 그건 얘기를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물론 영철님도 되게 매너가 좋습니다. 의리를 할 때는 되게 매너 있게 의리를 하시는데, 미리 이런 말 하기 전에 지대짐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경수가 정말 실제로 그런지 확인을 하고, 경수가 오히려 이제 한번 좀 떠봐라 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직접 영철님이 이제 현수님께 마음을 전하고, 반대로 현수님도 나도 호감이 있으니까 대화해보자고 한 거였다, 그러면 나도 현수님도 생각이 있더라 라고 약간 사랑의 큐피트 역할을 하고, 현수님도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주면 좋죠 라고 하면서 시원하게 두 분이 먹방을 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이때 이 두 사람 대화 장면에서 제가 조금 신경 쓰였던 부분이 뭐냐면, 영철님은 이제 자신의 아들이 이제 씩씩하다고 표현하시는데, 현수님 같은 경우는 자신의 아들이 약간 좀 딸 같다고 표현하시더라고요. 어떤 그런 좀 섬세한 부분이 경수님에게서 좀 익숙한 느낌을 받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을 해봤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이따가 얘기해라고 하는 등 서로 뭔가 오히려 죽이 더 잘 맞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예고편에서는 영자님과 또 영수님이 대화를 하면서 영자님이 플러팅을 하는 듯한 정황이 포착이 되는데요. 글쎄요, 벌써 대화하려고 했으면 벌써 하지 않았을까요? 물론 랜덤 데이트를 해서 서로를 더 깊게 알아볼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저는 그냥 좋게 대화를 하지 않을까? 그 이후에 영수와 영숙이 다시 대화를 하는 장면이 예고편에 나오는 거 봐서는, 그래서 이 자리에서 영수는 영숙에게 옥순의 마음속에 없으면 너에게 가겠다, 자, 이거 꽁 대신 닭이라고 욕 많이 먹는 상황이죠. 하지만 글쎄요, 옥수는 이 상황을 좋아할까요? 제가 봤을 때 오히려 옥수는 영수에 대해서 점점 더 실망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예고편을 보면서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만 이야기를 정리하며 마무리 짓겠습니다. 상철은 옥순과 잘 되고 싶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문제는 그 마음이 편안한 초대가 아니라 불안의 질문으로 전달되었다는 데 있지 않을까요? 광수는 도대체 왜 부른 거야? 나를 선택한다면 어디까지 감당해야 되는 거야? 상철 안에서 커진 질문들이 옥순에게는 설렘이 아니라 관계를 맺기도 전에 답해야 하는 숙제처럼 느껴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상철의 이런 말들은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지만 타이밍이 너무 빠르면 그 진지함은 책임이 아니라 부담으로 바뀔 수도 있지 않을까요? 좋은 관계는 상대의 마음을 빨리 확인해서 안심하는 관계가 아니라 상대가 내 옆에서 편히 숨 쉴 수 있는 시간을 먼저 만들어주는 관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옥순이 원했던 것도 상철의 인생 전체를 곧바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은 상철 옆에서 가볍게 웃을 수 있는 시간이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저는 이 장면을 상철이 문제가 있다거나 잘못되었다기보다는 상철의 불안이 관계의 순서를 앞질러간 장면으로 이해해보고자 했습니다. 마음이 먼저 가고 그 다음에 현실이 들어와야 하는데, 현실과 불안이 먼저 들어오면 마음은 오히려 뒤로 물러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이상입니다. 연애 프로그램과 인간 그리고 세계의 또 다른 면을 구조적으로 보려고 하는 채널
매니아와 여러분은 뜻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